FPV 드론에 포켓3를 한번 올려봤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저는 FPV 드론 촬영 감독이라고 제 스스로 말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FPV 드론을 통해서 상업 촬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카메라를 올릴까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제일 많은 경우 대다수는요 고프로를 올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액션캠들이 또 여러 가지 선택권들이 생겨서 액션4를 사용하고 있는데, 포켓3는 과연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리뷰에도 올렸지만 센서가 무려 1인치가 됐고요. 화질이 또 되게 좋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짐벌까지 달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손떨방을 스스로 잡아줄 것 같기도 해서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잠깐 영상 보실 텐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시도는 실패였습니다. FPV 드론에 포켓3용 마운트를 그대로 연결해서 붙였는데, 영상을 보시면은 굉장히 떨림이 심하고요. 막 핀이 위아래로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이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요거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스마트폰들을 FPV 드론에 올려서 비행할 때와 똑같은 현상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원인을 말씀을 드리면, 큰 진동, 움직임에서 오는 흔들림이나 이런 것들은 짐벌이 다 잡아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영역의 진동들 이 포켓3의 AF 모듈을 흔들리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예전에 FPV 드론에 스마트폰을 올렸을 때와 똑같은 현상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AF가 없는 초광각 카메라는 손떨림, 그런 이와 같은 진동이 없고, AF 모듈이 있는 광각 카메라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진동이 심했거든요. 근데 그거랑 현상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요거는 충격 흡수하는 마운트라고 해야 될까요? 예전에 이제 제가 다른 걸 실험하다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 2개 정도 구매했던 거거든요. 중간에 실리콘 같은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이런 식으로 큰 진동은 짐벌에서 다 잡힐 거고요. 그리고 기계적으로 AF 모듈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진동 같은 것들은, 자잘한 진동 같은 것들은 이 실리콘에서 다 흡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달고 한번 비행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번 마운트를 해봤습니다. 배터리를 최대한 뒤쪽으로 밀어놨고요. 그리고 앞에 댐핑을 달아놨는데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잔진동을 걸러줘서 카메라까지 안 갖게 도와주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더 큰 사이즈의 댐핑과 조금 더 이 충격 흡수제가 약간 더 좋은 뭔가가 더 있으면 더 그 충격 흡수가 더 잘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도 또 있더라고요. 포켓3가 AF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뭔가 AF가 앞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뒤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댐핑이 아직은 완벽하지가 않아서 조금은 그래도 그 AF 모듈에 영향을 주는 그 진동들이 조금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마운트를 조금 더 개선하면 훨씬 더 괜찮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섰고요. 그리고 이날은 아는 그 감독님께서 산타페 앰버서더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영상을 제대로 한번 촬영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건, 이게 4K 영상을 그대로 쓰는 거잖아요. 액션캠을 올리게 되면 안정화 작업, 후반의 안정화 작업 때문에 한번 크라핑이 됩니다. 그래서 화질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안정화를 잡게 되면. 근데 이제 포켓3의 장점은 짐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켓3가 원래 가지고 있던 화질을 그대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센서가 크다 보니까 이 질감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액션캠과는 다른 그 더 좋은 질감. 그리고 추가로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표현이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이 역광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부도 적절히 표현이 되고, 그렇다고 DR이 엄청 넓어서 뭐 태양이 진짜 되게 조그맣게 보이진 않는데 하이라이트 부분이 꽤 부드럽게 표현이 되는 부분이 괜찮았고요. 어쨌거나 좀 시네마틱한 영상을 위해서 D로고 M으로 촬영을 하고 약간의 색 보정을 했는데 색감이 굉장히 예쁘게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질 하나는 웬만한 액션캠으로 올려서 고프로나 이런 것들을 올려서 촬영하는 FPV보다는 화질이 확실히 좋다, 질감이 정말 좋구나,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좀 아쉬웠던 거는 화각이 좀 좁다라는 거, 20mm니까 그게 좀 아쉬웠고, AF가 오토다 보니까 뭐 좀 원치 않는 곳에 AF가 맞아서 살짝씩 좀 뿌얘지는 그런 현상들이 보여가지고 마운트를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더불어 이 포켓3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 뭐 조리개가 없는 거, 그리고 AF를 고정할 수 없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어쨌든 포켓3의 한계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제가 영상 말미에도 좀 보여드릴 텐데 포켓3는 엄밀히 따지면 액션캠이 아니죠. 그러니까 일상에 쓰일 수 있는 손떨림을 잘 잡아주는 카메라거든요. 일단 화질이 욕심나서 이런 테스트를 한번 해본 거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화질이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일단 제가 포켓3 지난 리뷰에서 영상 말미에 자전거에도 한번 올려봤는데 이게 자전거도 똑같더라고요. 자전거에서 탕탕탕탕 세게 들어오는 그런 진동 같은 것들 있잖아요. 약간의 어떤 흔들림 같은 거야 짐벌이 잡아주겠지만 세게 팍팍팍팍 치고 들어오는 그런 진동이 역시나 AF 모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엄청나게 떨리고, 이게 AF가 나가는, 이게 흔들림이 아니라 AF가 왔다 갔다 해서 생기는, 막 위에가 초점에 맞았다 아래가 초점에 맞았다 오른쪽 왼쪽 막 초점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그것도 이걸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것 같아서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새로운 구성입니다. 자전거 부착했을 때 AF가 털리는 걸 보셨죠? 원인 등도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자, 저 똑같은 댐퍼를 여기에도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잔떨림이 눈으로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이폰 15 프맥 이렇게 마운트를 해봤고요. 자, 그리고 좋은 거는 여기서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카메라 방향등을 무선으로 이런 게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해 놓으면 좀 더 직관적으로 원하는 앵글을 바꾸는 데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게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꽤 모니터 성능이 좋습니다.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과연 잔떨림이 사라질 것인가. 자, 이 미모 모니터 앱에서도 그리고 포켓3에서도 모니터를 하기 위해서는 4K 30프레임까지만 가능하고요. 4K 60p로 찍으면 미모 앱에서,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만 화면이 나오네요. 이런 부분들 좀 미리 말씀드리고요. 오늘 날씨가 되게 흐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도의 아스팔트 길만 해도 제가 지난 실험에서는 잔떨림이 이렇게 잡히지가 않았거든요. 이런 지금 노면 상태가 안 좋은 데 갔을 때는 포켓이 굉장히 많이 떨리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도블럭 있는 데는 여기가 포장된 지 오래돼서 노면 상태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포켓도 좀 떨리고 있는 게 보입니다. 자, 아스팔트에서는 아주 깔끔하게 촬영이 되는 것 같고요. 한 번씩 턱이 있을 때는 뭐 진동이 좀 들어가지 않나, 그거는 제가 영상을 좀 봐야지 알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제 생각에는 저기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이게 약간 고무 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 저 사이를 제가 아래 마운트에 억지로 고정하느라고 뭐 나사 같은 걸 껴놨어요. 그래서 튀다 보면은 팡팡 부딪힐 때가 있겠죠? 팡팡팡 칠 때, 그럴 때 한 번씩 AF 모듈이 튀는 것 때문에 화면에 좀 떨림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마운트를 쓰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정도 이게 달달달달달달 떨리는 거는 지금 제가 떨고 있잖아요. 근데 화면은 거의 떨리는 게 안 보일걸요? 그러니까 이런 진동은 되게 잘 잡혀요. 근데 세게 막 팍팍팍 거의 치는 것 같은, 거의 오토바이의 노면에 진동이 그대로 들어오면 이 AF 모듈이 영향을 받아서 그게 이제 화면에 떨림이 들어가는 겁니다. 좀 더 좋은 마운트를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추가로 여기 보면은 이제 광각 어댑터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라이딩 할 때는 이런 걸 부착하는 게 좀 더 시원시원한 화면을 보여주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게 마그넷이 단단하진 않거든요. 어쨌거나 진동은, 대부분의 진동은 이 카메라 오기 전에 다 사라지는 거니까 마그넷이 강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 붙어 있습니다.
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뭐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그런 결과물을 얻진 못했는데 지난번에 실험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결과물을 보셨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좀 원인이 있었어요. 이 댐퍼에 충분히 공간이 있으면 위아래가 뭐 부딪혀도 자전거에서 오는 센 진동이 포커스 모듈까지는 가지 않을 텐데 이게 자전거 마운트용이 아니어서 어거지로 좀 달아서 이 틈이 되게 좁아졌잖아요. 충격이 바로바로 이 포켓3에 갈 때마다 여전히 포커스가 한 번씩 나가게 되는 그런 원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고무적인 거는 그런 센 진동, AF 모듈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진동을 어떻게 하면 걸러낼 수 있을지는 방법을 찾긴 찾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좀 더 나은 마운트를 찾아보거나 마운트를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어쨌거나 완벽하게 해결책까지는 보여드리진 못했는데 어떤 방법을 통하면 사용할 수 있는지, 드론에 올릴 수 있는지 또는 자전거에 올릴 수 있는지 한번 아이디어를 드려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올려봅니다. 그래서 제가 알리에서 또 하나 뭐 주문한 게 있긴 있는데 뭐 그게 도착하면 뭐 제대로 해결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또는 영상 보시고 조금 더 좋은 마운트를 나는 가지고 있다, 진동을 걸러주는 그런 해법이 있다 그러면 뭐 공유해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간단하게 한번 TMI 해보고 싶은데요. 이 포켓3가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되게 좋은 또 평을 해주셔서 저도 영상을 만들면서 되게 좋았는데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되게 좋았고요. 하지만 좀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영화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뭔가 장르가 있잖아요. 이런 카메라에도 카테고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포켓3는 분명히 액션캠은 아닌 것 같아요. 액션캠은 액션캠이고 포켓3는 포켓3고 또 아이폰과 같은 스마트폰은 또 스마트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포켓3가 워낙 화질이 좋으니까 액션캠처럼 저처럼 이제 액션캠처럼 쓰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액션캠은 아니기 때문에 좀 격하게 쓰시는 분들은 파손을 각오를 하셔야 될 거라는 거 좀 먼저 말씀드리고요. 포켓3에 들어간 센서가 뭐 언젠가는 액션캠에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뭐 일단은 당장에는 그 시기를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저의 경우는 이러한 그런 소형 캠들을 통해서 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 일반 카메라를 쓰기도 하지만 드론을 정말 사용해서 상업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 같은 사람이야 이런 거 부셔가면서 씁니다. 제대로 파손이 났습니다. 드디어 메모리 살아있을 것인가. 영상만 있으면 되는데 메모리는 있는데 고프로가 완전 뒤틀렸네요. 약간의 리스크는 있는 거니까 완전 뒤틀렸네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신 거보다야 더 많은 수익이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거겠죠. 하지만 일반인 분들은 너무 과격하게 시도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큰맘 먹고 구매하셨을 텐데 조심조심 사용하시라는 거 말씀드리고, 액션캠은 액션캠, 포켓3는 짐벌이 달린 일상 카메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의 경우는 화질이 가장 좋지는 않지만 굉장히 다재다능한 그런 물건이다 라고 짧게나마 좀 추가로 이 영상에 덧붙여 봅니다. 뭐 포켓3 이후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소개 페이지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스펙도 한번 꼼꼼히 찾아보시고요. 뭐든 그렇지만 어떤 카메라든 만능은 아닙니다.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못하는 게 있고요. 그런 부분들 잘 구분해서 활용하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기기들을 더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상 국내 최초 또는 세계 최초 포켓3가 하늘을 날았던 그런 영상 공유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도 실버 버튼 한번 꼭 받아보고 싶습니다.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